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손가락으로 콧날이 있는 곳에 피부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는 경보 신호를 받아요. 엄청 빠른데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긴 재채기 발작은 1981년에 기록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무려 976일 동안 계속했다고 하네요. 그 기간 동안 영국의 한 여성은 100만 번 이상 재채기를 했었죠. 시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어요. 흥미롭게도 여러분의 우뇌가 왼쪽 시력을 조절하고 반대로 좌뇌는 오른쪽의 시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클럽이나 콘서트 같이 시끄러운 곳에 있다면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닫아보세요. 웨이도 앞에 피부로 덮인 뾰족한 연골인 2주를 귀 안으로 밀어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돌려보세요. 만약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손가락들을 주먹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 손가락을 천천히 불어보세요. 만약 딸꾹질을 멈출 수 없다면 혀 위에 얼음 조각을 올려놓으세요. 또는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한숨에 빨대로 물 한 잔을 마셔봐요. 혀 끝을 당기거나 천장 쪽으로 팔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dB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는 일상적인 대화만큼이나 큰 소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소음 수준이 80dB에 이를 수 있어요. 이는 작동하고 있는 믹서기만큼 큰 소리죠. 만약 더 빨리 일어나고 싶다면 얼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활성 모드를 켜게 되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심장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기분이 우울하다면 치아 사이에 연필을 끼워보세요. 미소 짓는 것에 관련된 근육들이 일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특별한 자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엔도르핀을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곧 미소가 더 진짜가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음식을 대부분 입 오른쪽에서 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왼쪽을 더 많이 사용하죠. 로즈마리 향은 초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외워야 할 때마다 근처에 로즈마리 장가지를 침대에 놔두고 외워보세요. 그러면 정보를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가 저린다면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약 1분 만에 근육이 이완되고 저리는 감각이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눈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다리 근육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려면 80km를 걸어야 할 거예요. 데자뷰는 사실 두뇌 처리 지연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뇌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옮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만약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지연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의 뇌는 같은 정보를 2번 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죠.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30%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파인애플을 먹을 때 입이 따끔거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과일을 먹을 때 파인애플이 여러분을 다시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은 브로멜린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과일인데요.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다행히도 위사는 이 문제가 되는 효소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죠. 목이 간질간질하다면 귀를 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의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간질거렸던 느낌이 사라질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요. 친구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고 여러분은 검지를 친구의 이마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손을 쓰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해보세요. 친구들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도롱뇽이 꼬리를 재생하는 것처럼 인간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골은 여러분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고무 같은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최근 연골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과정은 발목에서 가장 유효하고 무릎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엉덩이에서는 가장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다면 발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뇌는 여러분이 무언가 단단한 곳 위에 서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느낌은 사라질 거예요.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옹하고 있는데 그 안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린다면 비언어적으로 이제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 손금이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드문데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2개의 손바닥 주름이 있어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일자 손금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거예요. 미래는 매우 짧은 수명을 갖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 이상 살지 못하죠. 여러분의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수백 배 더 민감해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죠. 하지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여러분이 뭔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는 코를 다시 맞추는 방법이라는 걸 증명했죠. 재채기는 코 안쪽에 늘어선 세포를 재부팅해줘요. 이는 선모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후각상실증이라고도 불리는 무후각증이 있다면 그들은 냄새를 구별하거나 감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평생 먹게 될 음식의 양은 아시아 코끼리 8마리만큼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의 거의 4년을 먹는데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네요. 피부는 초당 100만 비트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귀와 코가 각각 10만 비트를 처리하죠. 혀가 제일 비생산적이에요. 단 1000비트를 분석하죠.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두뇌가 서로 다른 일들 사이를 정말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경우 사람들은 실수를 훨씬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시간이 평소보다 2배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반면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 번 해봤던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정신적인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깅하면서나 샤워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계속해서 소매를 고치는 누군가를 봤다면 그 사람은 아주 긴장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자기 위로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지 고수잎을 씹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허브는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인가요? 다 큰 성인은 딱 걸음을 내딛는 데에 약 200개의 근육을 사용해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눈은 계속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훌륭한 비디오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눈에 띄지 않죠? 뇌는 이미지를 안정시키고 수톤의 조각들을 하나의 부드러운 비디오로 연결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3에서 4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내막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를 소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가요.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알려져 있어요.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체 기관은 간입니다. 비록 원래 간 무게의 겨우 25%만 있어도 이 기관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공감각은 흔치 않은 드문 능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맛보거나 색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명 중 1명만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죠. 요즘 우리의 손가락과 발톱은 반세기 전에 자랐던 것보다 더 빨리 자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은 단백질을 먹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수분 손실이 체중의 1%에 도달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도 있죠.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수분 손실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1분 안에 48가지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거의 3,000가지의 생각을 하고 하루에는 7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의 머리에는 약 15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가닥은 매달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의 성장을 다 합친다면 1년에 16km라는 거리만큼 자랄 거예요. 만약 다리에 쥐가 난다면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쪽으로 당기세요. 이게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경련을 줄여줄 거예요.
사람들 장 속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여러분과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희귀한 신체 특징을 갖고 있는지 봅시다. 엘프 같은 귀는 꽤 희귀해요. 바깥쪽 뾰족한 부분이 달라요. 우리가 주라고 알고 있는 부분의 중간에 추가적인 연골 주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반면 그중 약 10%는 왼손잡이에요. 하지만 왼손이나 오른손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원하는 어떠한 손으로도 기타를 연주하고 가위를 사용하고 글을 쓰고 다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죠. 그중 1%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린 그들을 양손잡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다면 정치에 밝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는 인구는 3분의 1 미만이에요. 우리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근육은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콧구멍에 그런 일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팔과 티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아픔을 느끼지만 이들은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하죠.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 운동선수 유전자 때문이에요. 약 4만 년 전에 아시아 주변의 산악지역에 살았던 데니소반 집단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유전자는 더 높은 수준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을 줘요. 그래서 신체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어서 우리와 달리 그들은 높은 고도에서 특정한 일을 할 때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죠. 노인환도 꽤 희귀해요. 각막의 바깥쪽 위와 아래에 보이는 흰색 또는 회색 호예요. 다시 말해 눈 앞부분을 가리고 있는 맑고 둥근 모양 말이에요. 고연령자에겐 흔한 일이에요. 이 호는 눈의 색깔 부분인 홍채 주위에 완전하게 고리처럼 둘러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많이 잘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중 대다수는 후폭풍과 상관없이 며칠 밤을 새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6시간 혹은 그보다 더 적게, 즉 평균보다 2시간 정도 더 적게 잠잘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인구의 1%에서 3%가 소위 이 시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우리가 잠을 적게 잘 때처럼 피곤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생산적일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다른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여기에 속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3개의 원뿔을 갖고 있어서 넓은 색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희귀한 4번째 원뿔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특징 때문에 그들은 1억 개의 색을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약 100만 가지의 색을 봐요. 여성들에게 주로 볼 수 있는 희귀한 신체 특징이에요. 이 색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눈동자 색이 부분적으로 다르거나 각 눈동자의 색이 다른 희귀한 질환이에요. 때때로 이 증상은 머리카락이나 피부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의 색깔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는 2가지 색상이 있는 홍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색증은 유전학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몸에 멜라닌이 불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인구의 1%만이 그걸 갖고 있죠. 카메라 증후군은 사람의 몸 안에 우리가 게놈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다른 2세트의 DNA가 있는 드문 유전 질환이에요. 한 게놈은 한 장기 또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한 영역에 지배적인 반면 다른 게놈은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있어요.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키메라 증후군을 가진 동물과 인간 모두 2가지 다른 혈액형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비슷한 양의 2가지 혈액형일 수도 있죠. 뼈가 너무 촘촘해서 이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 멋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LRP5 유전자 돌연변이 덕분에 이게 가능해요. 이런 돌뼈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8배나 뼈가 더 단단해요. 누군가가 황금의 피라고 불리는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혈관을 흐르는 작은 피 입자들을 상상하는 게 쉽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황금색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세계에서 40명 정도밖에 없는 꽤 희귀한 혈액 그룹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은 모두 RH- 혈구 항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다른 희귀한 RH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유형의 RH를 기증자 혈액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꽤 도움이 되죠.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장장근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보다는 우리의 종이에요. 몇 가지 정보를 적을 수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질 거예요. 본인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단어 10개의 목록을 적어서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해요.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예요. 중한 기억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믿도록 자신감을 주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몸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뼈가 더 잘 부서지고 등뼈가 눌려요. 밤에 쉴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뼈도 약간 이완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보다 키가 더 커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2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팔을 사용해요. 우리 뼈도 신진대사에 참여해요.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는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혈류로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해요.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로 전해져서 나중을 위해 저장됩니다. 몸에서 유머 감각을 지닌 유일한 뼈는 위팔 안에 있어요. 유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 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뼈들 덕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리의 진동을 전달해주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것을 이소골 연쇄라고 불러요. 이러한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만 해요. 우리의 키, 몸의 모양,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살면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야에서 산악지대로 이사를 하면 결국에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동한다면 피부색은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분열하지만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멈추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춰요. 그 말은 만약 세포를 속여서 타이머를 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체지방은 그저 성가신 존재가 아니에요. 단열재, 에너지 비축, 그리고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해요. 몸은 가장 많은 지방을 허리 부위로 보내요. 왜냐하면 내부 장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주요 장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합쳐진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악골, 즉 아래 턱은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이에요.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요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가장 튼튼한 근육이어야 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아시죠? 관자놀이 위에 있는 측두근이요. 이 근육 또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2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어요. 눈꺼풀 닫기를 조절하죠. 우리 눈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해요. 이 근육은 10분의 1초 안에 눈꺼풀을 닫을 수 있어요.
이중 관절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은 엄지를 뒤로 구부릴 수 있어요. 매우 특이하게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플 것 같지만 사실 엄지손가락 관절이 2개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현재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3가지를 조합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간의 시력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보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에요. 대단하죠?